재선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로 문제가 된 데가 딱 특정해서 거기는 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부터 이게 선관위가 관리가 부실하니까, 사실 이번 경우는 부정선거라기보다 거의 부실선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실선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재선거의 문제는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가령 투개표 잘못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표를 해야 된다부터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까지 요구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각자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는 결론은 지금 그런 재선거에 대한 요구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거쳐서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1차 하나 확인을 하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서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어떠한 부분은 실제로 재선거까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좀 토론을 더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다 열어놓고 토론하면 된다고 보는데,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된 곳이 가장 그 투표용지 부족이 많은 곳도 서울이었고, 근데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와 상관없이 당선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재선거를 하는 게 타당한지, 또는 거기서의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더해서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가야 된다는 혹시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피해자 보상이라고 얘기했던 지점은 이제 참정권에 대한 보장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걸 거라서 뒷단에서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관위 쇄신과 제도 개선에 관하여 경희대학교에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신창훈입니다. 우선은 이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태, 그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 사태에서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책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행사하시는 권력은 국민의 한 표로부터 나옵니다. 한 표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장받고 있는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총리님과 관계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시는 분들께 유감 표현에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타임테이블을 발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의 어떤 방만한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국민들의 신뢰가 두터운 나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나라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이
선거관리 시스템과 이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다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인지를 하셔야 하고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국민들께 하루빨리 조금 보고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총리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회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야를 떠나서 이번 그 선관위에 대한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또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시 형태의 상설 기구가 되었든 어쨌든 견제 기구 형태의 어떤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예. 가급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사이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더구나 견제받지 않고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하나가 사실은 검찰이고 또 법원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법부를 넘어서 이번에 선관위는 그런 각도에서 본질은 같고 이번 투표용지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국민의 눈으로 또 국민 지켜봐지고 견제되고 감시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원칙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선관위의 일종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사실 그 구체적인 그 운영 내지는 권한 행사, 선관위의 권한과 업무 행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부 기관의 대부분이 받는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헌법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감사원 감사 그때 자녀 채용 문제로 예. 하려고 했었는데 직무감찰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된 거죠. 이게 참 지금 골치 아픈 문제여서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럴 쪽으로 생각해 보면 헌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료하게 해서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또는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예를 들어 선관위에 대한 일정한 외부에서의 직무 감독 권한 이것을 감사원법 같은데 개정을 하고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주는 방안. 근데 그건 사실 실제 해서 결론이 나는 과정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현행 헌법 내지는 법률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라는 말씀이잖아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지금 찾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혹시 행안부에서 뭘 좀 검토한 게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잘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게 현재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착수 정도인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이미 혹시 내일 모임이 공개가 됐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참정권 원칙에 기초해서 또 국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철저하게 공감하시면서 이 문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내에 그 또한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서 같이 여러분과도 의논하고 또 사회적 토론에도 붙이겠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이 정도 되면 선관위는 사실 선관위 자체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전수조사라고들 표현하셨던 전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내어놓고, 국민들 또는 외부에 그것을 지켜보거나 이렇게 그 과정을 확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스스로 내어놓는 저는 그런 검증 방식과 이번 과정에 대한 공개를 스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가 오늘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요구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선관위에게도 이런 시간을 빌어서 빨리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 이 문제에 대한 규명과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좀 답답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 선관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규명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헌법적 법률적 이 벽이 일정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확인하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이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뭐 토론도 하고 논의 과정도 같이 겹치겠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청년단체, 저희 외에도 좀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계신데 더 열린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저희를 비롯해서 뭐 위원 형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참여해서 이 제도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선거 제도가 지금 참정권이 훼손된 이 현 상황에서는 폐쇄적 운영은 적합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들으면서 사실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은 좀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미 제기되고 있는 우선 선관위 자체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이 정도면 됐다, 또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에서 여와 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면 저는 우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정한 방법으로. 동시에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의 운영 또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는 또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점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고 점검하는 필요하다면은 국민들 중에 일정한 대표들을 자발적 참여회의에서 구성해서 하는 공론화위원회 또는 위원회 같은 것들을 바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총리실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오늘 오신 학생 대표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 안을 최대한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만약 진행되면 그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 보면 그런 일이 진행될 때 국정조사는 그 또한 정당들, 국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에 국회나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또는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거의 확인하고 또는 공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범국민적 논의의 틀, 정부 차원에서의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요 이렇게 하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한번 틀을 만들고
여러분과도 논의하고 그리고 학생들 말고도 있지 않겠어요. 다양하게 이 문제에서 관심 갖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 가급적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다양한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틀까지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한번 논의해서 저희들이 뭐 바로 내일이라도 한번 가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